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연방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제도, 이게 어쨌든 트럼프가 법원의 결정을 따라서 뭐 관세를 뭐 취소하고 그러진 않겠죠. 다만 이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법원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의 권한넘은 위법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상 의회가 관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대통령 비상 권한으로 뒤엎지 못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항소를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무시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관세가 취소가 되고 그러지 않겠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려면 각 국이 뭐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되고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트럼프는 다 알고 있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과거처럼 굉장히 관세를 또 세게 때리거나 그러진 못할 겁니다. 여론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뭐 정말 무소불위하던 그런 관세에 대해서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인도와 무역 합의, 그 다음에 유럽과 무역 합의 가능성, 이로 인한 2차 전지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2차 전지 반등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렸잖아요. 그죠? 열 몇 개를 정리해드렸는데 다들 체크는 좀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캐즘은 미국만 해당된다는 거고, 유럽과의 무역 합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캐즘을 덮을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도와 무역 합의를 예상하고 있고, 인도 시장이 열렸을 때는 정말 그 블루오션에 엄청난 대박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쭉 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도 이 쇼커버링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꽤 급등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서 최소 5, 6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봅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지금 단에서 2배 올라봐야 10만원인데 10만원 올라봐야 작년 바닥점입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바닥이라고 밀었던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토막 난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캐즘이 풀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올라가서 100% 올라간다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갖고 있고 원전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원전 이 100% 올라온 것도 얼마나 힘들게 올라온 거예요. 무서움을 보여주면서도 좀 홀딩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LNF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쉽게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엔캔 같은 경우도 12만원까지 올라와 봐야 더블 나는 건데, 그래봐 연초 바닥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엔캔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더블 올라간다 하더라도 작년에 바닥자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게 뭐 지어낸 말도 아니고 제가 팩트만 그대로 정리했던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 인도와 무역 합의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역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을 한 겁니다. 캐즘은 미국만 해당한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을 때 지금 공매도가 가장 많은 곳이 2차 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쇼커버링 되게 되면요, 엄청난 많은 매수가 몰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 높아서 못 살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신규 회원분들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쭉 매수해드렸고, 그러니까 2차전지는 그냥 2, 3주 정도만 갖고 있어도 꽤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다. 그걸 또 증명하게 될 게 바로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다가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죠.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를 보시면, 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 AI 모멘텀을 또 한번 확인해 줬죠. AI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 엔비디아를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몇 개만 좀 확인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이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AI 쪽에서 잘 보세요. 출연용 AI 수요 폭증하고 있다. 자, 기존 챗봇보다도 100배에서 1000배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전력 수요도 이만큼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중국 수출 통제로 인한 매출 손실 나왔어도 서프라이즈 나왔고, 지금 AI 팩토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 사우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도 계약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수십 개 국가에서 AI 인프라 구축 중에 있고요. 100곳 이상이 엔비디아 기반 AI 팩토리 건설 중에 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수주도 다수 있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전고점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신고가 찍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가 돌파가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찍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럼 우리의 반도체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반도체는 삼성전자 인제 바닥에서 올라갈랑 끼우끼우대고 있고요. 그나마 하이닉스가 강한데 이 정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HBM들, 뭐 한미반도체, PS홀딩스, 얘들은 지금 2차전지와 같은 바닥에서 안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은 AI 모멘텀이 빅테크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증시, K 증시에서 뭐가 올라갑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거고, 현대건설의 신고가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효성중공업 전력이죠. 신고가 급등하고 있고, 뭐 최근에 LS일렉이라든가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에너지로서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풍력의 태용, 태양광의 하나솔루션도 급등했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I 모멘텀이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을 급등시키고 있지만 결국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게 GPU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GPU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린 GPU 옆에 붙어있는 HBM을 공급하는 건데 단가가 이익이 많이 안 나와요. 그 GPU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AI 모멘텀이 에너지 기반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꼭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전력의 승패 좌우한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GPU 확보하고 있고 AI 승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결국 전력의 승패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이 다 원전에 앞다퉈 투자하고 있죠. 결국 AI 핵심인 인프라스트럭처인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원전은 기존 재생 에너지 대비해서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 탄소 배출이 제로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가능하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간헐적인 생산이지만 원전은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미국 정부가 원전 보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빌게이츠, 피터 틸, 모두가 다 원전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 원전까지 강합니다. 중국 원전 기업들 보시면 오클로 급등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오클로 급등하고 있죠. 르스켈 파워 급등하고, 이게 다 지금 미국 원전 기업들입니다. 센트럴스 에너지까지 급등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중초홀딩스, 중국 원전 기업이고요. 융핵발전, 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전 급등은 전 세계적인 흐름, 원전 르네상스에 있어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업 부문을 독립시켜서 만든 에너지 전문 기업, 바로 GE 버너바란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관제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 내 SMR 가동이 2030년 말까지 가능하다. 예, 상당히 앞당기는 겁니다. 왜? 자, 신규 원자로 건설 및 운영 신청을 18개월 내로 결정하라는 명령. 이게 원래 이게 4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예, 4년에서 6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18개월 이내로 결정하는 명령입니다.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SMR 등 특정 원자로 유형에 맞춘 단축 심사 기한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지금 NRC 허가가 27년부터 시작된다면은 30년에서 31년이면은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SMR이 추가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원도 미국 SMR 시장 진출 컨설트 착수하고 있고요. 이 SMR의 용기를 전 세계에서 단독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 어딥니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지금 울산 공장에서요, 여의도에 1.5배만한 공장 부지에서 공장을 짓고 이미 SMR 용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중초홀딩스도 급등하고 있죠. 최근에 뭐 3위안도 안 되는 게 이제 따블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융액발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속 상한가 들어가고 있고, 미국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쿨러, 뉴스케일파워 등등 해서, 예, 이런 거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5만원 돌파하는 건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계속 봐야 한다 이거죠.